자,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올여름 혹은 가을경에 출시 예정인 윈도우 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의 주요 버전과 달라진 점들에 대해 살펴보죠. 엑스비전 김정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예, 뭐 더위가 뭐 초여름이 막 올 것처럼 하더니만 또 또 새벽에 쌀쌀해지기도 하고. 비가 와서 조금 수그러들긴 한 것 같은데 예, 이제 뭐 점점 더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 스튜디오 안이 좀 더워서 아, 그래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아직 같아요. 냉방을 시작 안 했나 네네, 보군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네. 하겠죠 뭐 한 6월 넘어서. 예, 자, 고생하시겠습니다. 시원한 곳에 계시죠? 네, 여긴 뭐 저희 사무실은 시원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먼저 윈도우 10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윈도우 10은 지금 현재 그 윈도우 8.1 일의 그 후속 버전인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이제 후속 제품입니다. 그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들을 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예, 그 이번 시간을 통해서 뭐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조금 윈도우가 요즘은 그 제품 버전들이 다양해져가지고 그렇죠. 사용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는 차원에서 좀 그런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좀 번외로 여쭤보겠는데 왜 윈도우 9이 아니라 10일까요?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되게 좀 궁금하네요. 찾아봤는데, 예, 뭐 9이란 말이 없더라고요. 네. 그 설명도 왜, 예, 저기 10으로 바로 올라갔는지 한국어로는 이제 윈도우 10인데 네. 왜 그런지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없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래서 윈도우 10 그래가지고 뭐 그 숫자 10이 아니고 다른 건가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제가 볼 공식 때는 명칭이 윈도우 10입니다. 윈도우 9을 개발하다가 뭔가 좀 더 버전을 더 올리고 싶어가지고 10으로 네, 뭐 그만큼 또 네. 뭐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다 뭐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어쨌든 해석을 해 윈도우 봐야겠죠. 9은 없습니다. 네. 그 윈도우 7도 그렇고 8도 네. 그렇고 8.1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다양한 세부 버전도 나와 있겠죠. 이제 윈도우 10 출시를 앞두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나를 항상 고민하시더라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사실 때, 네. 제일 좋은 버전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같은 경우도, 크게는 이제 개인 사용자용과 그 다음에 기업용, 그 다음에 산업용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뭐 산업용은 개인 사용자들한테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별로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개인용과 이제 기업용이 있는데 제품명을 보면은 기업용 쪽이 훨씬 이렇게 좋아 보인다는 거죠. 되게 좋아 보이. 프로페셔널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조금 나는 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 가지 세분화된 버전이 있죠. 7개가 되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윈도우 10은 일단은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나뉜다는 거. 그리고 개인용은 그러니까 윈도우 10 홈과 윈도우 10 모바일이 있습니다. 네. 윈도우 10 홈은 이제 일반적인 PC용 운영 체제이고 그 다음에 윈도우 10 모바일은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이동형 기기에서 쓰이게 되는 태블릿 PC 운영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개인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가게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시는 거는 주로 윈도우 10 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홈 에디션이 될 것 같고 모바일 버전은 또 따로 뭐 이렇게 모바일 장치를 구매를 하셔야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제조사에서 실제로는
스마트폰이나 뭐 타블렛 PC나 아니면은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엑스박스 360와 같은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엑스박스. 그런 그 이동형 장치에 이제 설치돼서 나가게 되는 음. 그런 제품으로 이해가 되고요. 홈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PC 집에서 그다음에 이제 쓸수 있고.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계 장치에서 이제 그 사용자가 설치해서 쓰시게 되는 것을 홈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용 실제로 제품 설명을 보면은 네네. 그 우리가 기대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윈도우 홈 에디션에 포함되어 다 있습니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굳이 네. 뭐 프로페셔널 이런 거 이름만 멋있지 살 필요가 뭐 팔지도 않고. 그거 네. 아니 뭐 구매는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기업용 버전 쪽으로 이제 제품이 좀 세분화가 되는데요. 그 기업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기업용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네. 하나는 그 윈도우 프로, 윈도우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윈도우 10 에듀케이션입니다. 교육용이 있군요. 그거. 예, 교육용인데 이게 무슨 특별한 무슨 그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그 보안 부분이 좀 강화됐다는 점. 네네. 네, 근데 명확하게 어떤 보안이 강화됐다는 건 아직 그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정보는 찾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프로 엔터프라이즈 왠지 더 멋있어 좋아 보이잖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이왕이면 그걸 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 기업들에서는 이게 기업이 이제 그 대규모 그 대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백 대 또는 수천 대의 PC에다가 제품을 이제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사실 뭐 CD를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잠깐 비키시겠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좀 윈도우를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보통 우리가 관리자 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죠. 네. 그 사람들이 쉽게 전체 그 자기가 관리하는 시스템들의 윈도우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거나 또는 보안 정책을 일괄적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기능들이 이제 보강되어 있는 것이 프로 엔터프라이즈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교육용은 이제 에듀케이션 쪽은 학교, 대학 이런 곳에서 필요한 그 몇 가지 기능들 앞에 이제 기업하고 똑같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뭐 랩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제 컴퓨터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포함됐다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윈도우 10 홈 에디션을 사는 게 제일 적절하다. 뭐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기능상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고요. 특히 또 뭐 항상 이제 좀 막연한데 보안 부분이 강화됐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강화됐냐? 그걸 잘 모른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뭐 과거에도 사실은 그 윈도우 8.1 같은 경우도 여러 에디션들이 있고 그 에디션마다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제품을 선택하실 이유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새로워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어떤 그렇죠. 기능이든 뭐 추가가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이 기능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직 사실은 저도 그 윈도우 10을 실제로 써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직 그 프리뷰 상태인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뭐 사용 경험이 없어서 이제 그 블로그라든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블로그 같은 데 소개된 정보만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제일 제가 주목할 만한 거는 멀티플 데스크탑 기능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노트북을 가지고 주로 이제 일을 하고 집에도 갖고 다니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한 대의 PC를 이제 쓰게 되는데 사용 용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는 주로 뭐 인터넷 검색, 뭐 영화 감상, 음악, 뭐 이렇게 듣기 뭐 이런 거를 한다면 사무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사무실 용도의 무슨 오피스 작업이라든가 문서 작업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화면 상태가 좀 달랐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의 정보가 내용이 구성도 좀 다르고, 왜냐하면 그 집에서 쓸 때는 조금 엔터테인먼트 쪽이 있으면 좋은데 사무실에 또 다른 사람이 영화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영화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뭐 사용자 계정을 2개 만들어서 로그온 로그오프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멀티플 데스크탑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문서 작업을 하고 이런 사무실 업무 환경에 있다가 집에 가면 집 상태로 이렇게 바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무실에서 하던 작업은 고스란히 저장이 돼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제가 전환을 하면 그 업무 상태로 이렇게 복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그온 하면 또 일일이 뭐 프로그램도 실행해 놓고 그렇죠. 뭐 문서도 열어 놓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명칭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대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놓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런 기반은 네트워크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죠. 그 데스크탑에 이제 그런 뭐 과거부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부분에 있어서 그걸 작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고 예를 들어서 뭐 하이버네이션처럼 노트북을 뚜껑을 닫았다 열면 바로 전 상태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기술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사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뭐 오피스 제품들이라든가 문서라든가 또 여러 양식을 열어놓고 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 집에 가져간 상태에서 물론 뭐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그냥 무시하고 쓰면 되지만 좀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멀티플 데스크탑 기능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내 작업을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이거 참 가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을 계속 집에서 이제 해야 되고. 뭐 굉장히 골치 아픈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도 자꾸 작업 표시줄에 그게 있으면 신경이 거슬리겠죠. 네. 깨끗이 이제 집에 가면 집 상태가 되고 사무실 오면 또 일하는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로 이제 컴퓨터를 전환을 하는데 그거를 뭐 로그온 로그오프라든가 이런 기능이 아니라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멀티태스킹이 이제 장소로 이제 바뀌는 거군요. 창과 그렇죠. 창에서. 장소 개념으로 좀 이렇게 공간 뭐 실제로 뭐 물리적 공간이 바뀌는 건 아니고 아예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면은 여러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료 뭐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음악을 듣고 뭐 문서 편집을 한다 이런 게 멀티태스킹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멀티플 데스크탑은 집에 있을 때는 집 컴퓨터처럼 쓰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있을 때는 사무실 컴퓨터처럼 쓰는데 그 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집 상태로 해놓고 쓰다가 사무실 업무를 잠깐 봐야 될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환을 해서 쉽게 편한 상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바탕화면과 그다음에 띄워놓은 프로그램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이 밖에도 관심 가는 기능이 좀 있겠죠? 지금 윈도우 8.1에도 윈도우 로고 키와 왼쪽 오른쪽 방향 키를 이용하면은 스냅 기능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노트북 같은 경우 화면이 작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일반 사용자들 또는 저시력 사용자들 입장에서 화면을 크게 보는 게 편한데 그래서 이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마치 듀얼 모니터 쓰듯이 스냅 기능이라고 해서 한 화면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가 창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니터를 바꾸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해서 로그온 키와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방향 키를 이용해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더 편리해지고 현재는 2개만 되는데 이제 4개까지 지원이 되는. 그래서 모니터를 마치 4개를 놓고 쓰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화 기능이라든가 뭐 태스크 관리 기능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전맹 시각장애인 사용자들보다는 저시력 사용자들한테 좀 화면을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윈도우 10 발표했을 때부터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게 이제 새로운 인터넷 브라우저가 이제 뭐 스파르탄이라는 코드명으로 소개되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줘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공식 명칭은 이제 엣지로 이제 정해졌죠.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함께 제공이 되고요. 네. 브라우저로는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음성 검색, 예를 들어서 아이폰 사용자들한테 익숙한 쉬리와 같은 음성 검색, 음성 비서 기능이죠. 그런 기능이 코타나라는 코드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런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참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출시는 언제 될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출시는 여름이 끝날 무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윈도우가 뭔가 업그레이드한다 싶으면 그거 스크린 리더가 잘 지원이 되나? 그냥 다운그레이드 아니면 그냥 내가 쓰던 거 쓸까? 이런 저도 지금 윈 7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8.1을 안 쓰시는구나. 네네네. 8.1을 안 쓰고 있으니까 무섭다고, 뭐 시작 단추 없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런 게 상당히 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스크린 리더가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국내에도 현재 세네 개 정도의 스크린 리더가 사용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이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아마 각자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출시가 된다라고 알려진 게 한 뭐 반년 넘잖아요. 나온다 했으니까 뭔가 부가 기능이라던가 이런 거 좀 공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가요, 실장님? 지금 테크니컬 프리뷰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마치 베타 테스팅 하듯이 설치해서 볼 수 있는데 워낙 지금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확정이 돼야 사실은 스크린 리더 입장에서는 개발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워낙 UI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좀 개발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크게 주변에서 그 프리뷰를 받아서 설치해봤다는 분은 찾아보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히 윈도우 XP 시절만 해도 뭐 다운받아서 설치해보고 되니 안 되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 뭐 컴퓨터를 바꿔야 되니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워낙 데스크탑보다는 이 모바일 쪽,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컴퓨팅 습관이 옮겨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목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컴퓨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데스크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윈도우 10이 뭐 좋은 기능을 갖춰서 이제 나오면 사람들에게 또 많은 관심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출시 예정인 윈도우 10의 주요 기능과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밌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